여보셔. 대상구로서 나온 거다. 보이는 대로 믿어. 잠시 집합하겠습니다. 예, 모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상 주시고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인수인계를 이제 대표 드리고 대표님께서 이제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 전달해야지. 예, 지금 바로 할까요? 지금 예. 해. 지금 해. 이건 하고 제가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거 수출용으로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거고. 아유, 예. 이거 이제 여기도 저도 이제 임업을 하다 보니까 산양삼, 아, 그러시군요. 사슴 키우고 합니다. 사슴 녹용하고 아, 예. 지금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2달분인데 예. 아침에 그냥 이렇게 가위로 요 앞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너무 좋으십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여기에 이제 23,000평의 터에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신 복합 경영. 그러니까 산삼 재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는 주택입니다. 살고 있는 집이고. 그리고 여기에 우측에 그 힐링타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힐링타운만 하다 보면 이제 집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데이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경사지라든가 좀 쓸모없는 부분을 맨발로 걷는 그 산책길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산책길을 하고 명상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14년 전에 와서 호두를 심었는데 호두나무가 이게 한 10년쯤 지나니까 수익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데다가 매년 30%씩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호두나무 단지를 만들고 또 추가로 한 1000주를 또 심었습니다. 품종은 뭐 심습니까? 품종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토종이 있고 외래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 가지를 고민 끝에 중국에서 들어온 다수학 품종, 조생종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다 보면 3년 전에 심은 것들이 지금 한 50개, 60개씩 열려 있습니다. 첫 해부터 열리는데, 그래서 이곳에서는 지금 이제 기본이 산양삼, 호두밭, 그리고 힐링타운, 이제 펜션과 이런 걸 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100년 된 집을 뜯어서 펜션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숙박, 연관된 찻집하고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이제 어떤 간단한 복합 경영인데, 복합 경영체를 이제 이따가 식사 후에 저쪽에 또 제가 12만 평의 토지를 사가지고 이제 복합 단지, 그러니까 호두를 중심으로 해서 한 5가지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노후주택 단지 마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를 또 구경하실 건데요. 여기를 이제 모델로 해서 태동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를 한번 저 꼭대기로, 이쪽 숲속은 산양산 밭이고 이쪽은 호두밭인데, 그렇게 가면서 여기 힐링타운의 그 산책길로 한번 올라갔다 한번 내려오시죠. 어디 쪽 지적으로 가시나? 여기 가세요. 네. 앉아서 딱. 시간 대여도 하십니까? 시간 가는 거 사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산에 돌이 있어야 된다. 산에 돌이 있어야 돼. 그래 조용히 되지. 예,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걸 공부는 못해.
바빴어요. 안 되네. 아니요. 절대 저기 하시는 거. 예. 그치요. 네, 그때 그거랑. 송숙희 선생님. 예. 왔을 때가. 예, 오셨어요. 나 그날, 나는 부산에 처음 못 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같이 가서. 아, 내리야. 좋은 곳에 있어. 명이에요, 여기? 예. 이거 어떻게 해요? 명이가 이렇게 길에 있는데? 이걸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할게요, 일단. 언제 가십니까? 오늘까지 한다던데. 예, 따로 심지 않고 여기 이 4층에 아까 지부나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산나물, 뭐 먹을 수 있는 원래 나물. 우리나라 산야에 많은 아, 상쾌하다. 상쾌하다. 아, 좋다. 아, 너무 피로가 다 풀린다. 오늘 우리 둘이가 많이 나오네. 형 내려, 이러고 있어. 같이 찍어줘. 저 사람들 찍으려고 하는데, 왜 회장님 벌써 나오십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 참. 오늘 뭐, 아니, 오늘 이게 전부 잘라내려나, 이거? 칼이 잘 되는데, 뭐, 대충 뭐. 대기면 되면. 대피소. 지금 저기가 저기에 백골이 있습니다. 이게 올라오기 힘들어 안 돼. 그렇게 우리가 많네. 아, 약주군입니까? 지금 배가 빠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무단개구리 이거 독 있는 거 아니에요? 써요? 이게 이게 남자들 힘하는 사람들 예, 좋고 저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자 뭐 하는 거예요? 좋고 이렇게 배가 빠고 예. 남자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정력에 좋대요. 잡으려고 예. 긴 사람들 갖다 겨울 되면 근데 기하거든 이게. 건드리면 밑에 DB가 빨게 내놓고 경고하는 게거든. 지금 건드리지 말라고. 나는 몸이 좋은 게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지가가 다 보상해, 지가가. 딴 거 필요 없어요. 땅값이 보상해 주는 거라. 지금은 여기 산이 1년에 보통 한 20%에서 30%거든요. 온지가 세배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걸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워낙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임업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임업은 다 아시니까 임업과 부동산 이 부분이 그래서 그냥 하나의 인테리어처럼 이렇게 이제 가는 코스를 만들어서 발도 좀 닦고 했더니 이제 개구리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개구리가 오니까 뭐가 오는 줄 아시죠? 뱀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작년에 일러줘가지고 뱀을 또 딱 여기서 이걸 전문적으로 잡아먹고 하는 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뱀을 잡았어요. 물자수. 그 뱀을 왜 했는데? 살이 좋습니까? 잡았습니다. 잡으면 여기 사람이 막 다니고. 아니, 물에 다니는 뱀, 물자수. 아이고. 요거 만들기 전에 밑에다 비닐을 딱 한 통 깔고 딱 만들었으면 더 좋아하실 텐데. 아, 사람이 있어도 그게 왔다 갔다 했나 봐요. 그 안에 이제 사람이 오니까 다 올라오시는 거다. 들이 평생 어떤 제조업을 했는데 나중에 공장을 팔려고 보니까 제조업에서 평생 버는 것보다 부동산 이익이 굉장히 컸죠. 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던 임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부동산을 접근해 보면 보통 부동산이 그렇습니다. 투자용 부동산이 있고 수익성 부동산이 있고 환경성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곳곳을 다니다 보면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20,000원짜리 이런 싼 임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합 영농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 땅을 접근을 하게 되면은 어느 땅 같은 경우는 개울도 있고 해서 산삼서부터 뭐 호두서부터 뭐 우리 여기처럼 그 백년전에처럼 그 관광농원, 숙박시설, 음식점 이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땅들이 농림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5,000원, 10,000원짜리 땅을 사서 그러한 복합경영으로 지원을 많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뭐 아시다시피 36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원을 받아서 받아서 임도도 내고 그 어떤 시설 자금 같은 거 좀 받고 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호두나무를 심고 산삼을 심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나타나는 수익보다도 그 수익으로 수익 환원법으로 해가지고 투자용 부동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환경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들어 놓으면 갑자기 이게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냐면 투자용 부동산으로 바뀌어가지고 거의 이 투자 가치가 10배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아시다시피 그 요즘에 산림자원에 관한 산자법,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죠. 바뀌어가지고 임업경영체 등록할 때 면적이 1000제곱미터로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업경영체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 산 전체가 농지화 됩니다. 지금 이따가 식사 후에 갈 양백의 우리 현장 같은 경우 12만 평이 전부 농지입니다. 임야인데, 지목은 임야인데 농업경영체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자법이 바뀌어가지고 산자법이 바뀌어서 임업경영체에 올라가게 되면 농지화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함양이 지금 보통 농지값이 얼마냐면 10만 원에서부터 30만 원 사이예요. 그런데 임야를 잘 조성을 해가지고 농지화 해놓고 경영체 등록해서 농지화 해놓고 수익 해놓고 만들어 놓으면 투자용 부동산으로 전환되기를 얼마 전환되냐면 거의 10배. 왜냐면 뭐 지금 뭐 10,000원짜리 샀다라고 하면 1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임업경영 이제 임야를 사서 임업경영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이거를 부동산적인 환경가치가 뛰어난 곳, 그 다음에 수익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투자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임업 지원을 받아서 임업 경영을 같이 설계를 해서 짜면 아마도 수익도 수익이지만 굉장한 성공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임야를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기업 상대로 하는 컨설팅 일을 했습니다. 토지 개발,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쪽. 그걸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이루고는 그냥 내려왔죠. 내려와서 그냥 조용히 살았는데 보니까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경제 자립 자체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자립을 하면서 노후에 웰리빙에서 웰다잉까지를 설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월 한 500만 원을 벌어서 먹고 잘 살다가 대물림으로 넘겨줄 수 있는 마을을 구상을 해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농장은 다 끝났고 지금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식사하시고 거기 한번 보실 겁니다. 호두가요. 예. 따뜻한데 잘 돼. 아무데나 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따뜻하면서도, 그러니까 호두가 보통 그 페르시아가 원산지인데 그 물을 안 좋아하면서도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양에 좀 습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추운 데는 좀 잘 안 됐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계량종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육종 기술이 가장 뛰어난 곳이 어찌 보면 중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뛰어난 육종 기술로 신령이라는 호두를 만들었는데 신령은 재래종을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량종을 중국에서 육종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들은 지금 이제 아직 논란은 있긴 있지만 첫 해부터 열려요.
이따 내려가다가 또 한번 보시죠. 3년생인데 한 50개, 60개씩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한 12년, 15년쯤 되면 한 그루에서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옵니다. 한 그루에서. 지금 그런 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는데 우리 고향 사람이 하고 있는 안동의 대산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혹시? 안동에. 저산농원. 대산농원. 대산. 예, 김형광 씨라고 거기에 한 10만 평에다가 지금 하고 있죠. 한 30억 정도 연 수입을 내고 있죠. 지금 근데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30억을 넘었답니다. 팔로는 그러면요? 호두는 95% 수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급자족이 평생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냐면 우리나라 호두가 이태리하고 우리나라 호두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급자족 하기 전에 사실 수출하기가 바쁠 겁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을 걱정할 필요 없이 호두 나오면 많이 심어야 됩니다. 제가 그분 같으면 어디다 팔아요? 예? 그분 같으면 지금 그분은 지금 상품은 키로에 5만 원에 인터넷으로도 팔지만은 이미 판매 수요자들이 늘 줄 서 있고 제가 가도 못 사 먹습니다. 저는 선물을 오히려 받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호두가 잘 팔립니다. 그럼 감처럼 뭐 열릴 때 물을 많이 줘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키우는 방법이 따로? 키우는 방법은 관수시설을 할 수만 있다면 최상이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미네랄 농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유기농이나 이런 관점을 하나 넘어서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보통 호두나 이런 것들이 해거리를 하잖아요. 모든 과실수가. 해거리를 안 하는 방법은 영양을 충분히 하고 산도 조절 잘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을 충분히 주면은 해거리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수시설을 하면서 물탱크에 미네랄, 특히 바닷물 농법을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바닷물을 이제 20리터 하나에 용량이 어떻게 하면 1700cc를 집어넣는 거예요, 바닷물을. 그래서 바닷물이 종합 미네랄이거든요. 바닷물을 관수시설을 해준다면 대단히 그거는 좋고요. 우리는 바닷물 나오면 나무가 죽을까 봐서 신경 쓰잖아요. 바닷물을 보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0톤에 한 말만 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리터 한 말통 하나에 1700cc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희석되잖아요. 희석돼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밑에 지금 저도 조그만한 텃밭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겨자채가 매워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가서 직접 잡숴보시면 알겠는데 뜯어서 잡숴보시면 돼요. 오늘 점심에 메뉴가 뭐있는데 좀 뜯어가서 싸드시면 되는데 이걸 뜯어서 드시면은 굉장히 맵습니다. 그게 왜냐면 바닷물을 써서 그래요. 근데 바닷물을 쓰니까 벌레가 또 없어요. 그래서 전기 같은 것도요? 일단 한번 내려가 보시죠. 저는 농약이나 뭐 이런 비료 같은 걸 안 쓰는데 일단 없어요. 근데 바닷물 쓰니까 그래요. 원래 진물이 있는데 바닷물 쓰고 나서 분 없더라고요. 아, 비료도 안 주고 그냥 뭐 자연 상태로 그냥. 아니 우리 만든 유기비료를 만들어서 쓰지.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호두는 제가 여기 와서 14년 전에 와가지고 감, 사과, 대추 뭐 온갖 걸 다 심어드렸습니다. 심어봤는데 닭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호두만한 게 없고요. 복합 경영이라는 관점을 이제 개념은 다 아시니까 일단은 그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농법을 씁니다. 울타리 농법을. 그러면 이제 이따가 가보면 울타리에다가 제가 토마토를 다 심어놓고 했는데 이제 더덕이라든가 이런 거 심는데 당연히 울타리 잘 되죠, 공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림 축산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호두밭에 닭을 키우면 됩니다. 양계닭이 한 마리에 10,000원이 나옵니다. 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팔로 잘 개척해서 하면은 괜찮고. 그래서 바닥에는 지피식물로 약초,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닭 키우고, 울타리 펜스는 이제 유해조수 방지 펜스에는 그게 다 울타리 농법의 공간입니다. 수익 공간입니다. 토마토를 심어보면 한 포기에서 보통 한 8kg에서 10kg 나옵니다. 한 포기에서. 그런데 바닷물 농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맛있고요. 그거를 이제 지용성이다 보니까 그거를 호두나 기름을 좀 섞어서 삶아가지고 죽여물 넣고 그거를 페트병에다 보관해서 얼려놨다가
겨울에 먹으면 말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상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생도마도는 흡수율이 7, 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데쳐가지고 기름을 넣어서 죽염까지 넣어서 해놓으면 흡수율이 87%, 88% 올라간답니다. 근데 맛이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울타리 농법에서 하나의 수익 구조가 되겠구나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산이라는 것을 아까 우리 투자용 부동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땅이 불가피하게 5천원, 만원짜리 이렇게 땅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수익 구조를 뭘로 깔을 것인가? 그러면 토양 검사해가지고 습도라든가 방향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넣되 뭐 꼭 산삼이 적지면 산삼이 들어가지만은 예를 들어서 호두나무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호두나무에다가 산림 축산도 하고 울타리 쳐서 울타리 농법도 하고 복합을 그렇게 한 4대까지 가져가면 여기서 나오는 예상 수익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이 투자용 부동산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연수익이 5천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5천만 원으로 수익 환원법으로 들어가 가지고 약 20억짜리 이제 임대료 환산하지 않습니까? 5% 20억에 대한 5%가 계산을 간다 하면 약 20억짜리 30억짜리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임야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산림 개발을 하고 복합 영농으로 들어가서 결국 부동산으로 연계시켜서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고 또 이거 자꾸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시에서 지금 임대 수익도 잘 안 나오고 굉장히 요즘에 어렵죠. 그런 경우에 그들의 투자 수요를 우리 산림 축산 포함해서 복합 영농 하시는 분들이 이걸 공급을 해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산림을 바라보는 관점을 부동산 투자적인 정권으로 복합 영농을 컨버전식으로 해서 그렇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질문 있습니다. 예. 호두를 잘 캐가지고 또 호두를 다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 또 껍질 까야 되고. 예. 그럼 작업은 하는 기계가 뭐 설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바이브레이터가 있습니다. 바이브레이터. 바이브레이터를 딱 고정시켜서 흔들면은 우리 콘크리트 뚫는 차관계. 예, 그런 거 있죠. 하는 예, 그런 예, 것처럼 이게 바이브레이터가 이제 떨어집니다. 바이브레이션 한다. 예, 떨어지고 그다음에 대산농원 가보면 떨질 않습니다. 아예 그냥 떨어지는 것만 줍습니다. 떨어지는 것만 줍고 하여튼 뭐 그렇게 방법이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 그 주스가 그러면 그 넓은 산에 껍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밤 농가들이 많은데 밤이 보통 우리가 추매하는 가격을 보게 되면 여기 함양 기준에서 매년 틀립니다만은 1등급이 1,400원, 500원, 2,000원 사이가 되고요. 2등급, 3등급은 쌀 때는 3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키로에 그러면 1kg에 70개가 80개 들어가는데 한 알로 환산해 보니까 2등급 중간으로 해 보니까는 한 15원에서 20원 사이예요. 한 알에. 그런데 호두는 얼마냐는 말입니다. 상등급 5만 원인데 중등급으로 해서 3만 원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한 알에 적어도 500원, 600원입니다. 한 알에. 그래서 그 수익 밤 대비해서 굉장히 보통 한 20배, 30배 높단 말입니다. 높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인력이 외국인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죠.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요즘에 이제 인건비가 좀 싼 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는 것은 이제 인력을 쓰는데 밤은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밤은 별로 안 나와서 밤은 수확을 안 하는 데가 많은데 호두는 이거 한 알에 500원, 700원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써도 사람을 써도 이해가 됩니다. 예,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외국인 인력 대체가 지금 현재 한 25%쯤 되는데 앞으로 향후 한 50% 막 올라갈 겁니다. 몇 년 뒤에.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인력을 어찌 보면 우리 이제 산림 쪽에서도 내국인들을 아마 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좋은 포럼에서도 인력 파견 사업, 어찌 보면 외국인들 산림 인력 파견 사업 차원에서 그런 인력들을 관리하고 육성하고 해서 인력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시스템도 아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대표님 저기 대표님, 예. 걔는 이제 84년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순수 재래종 호두를 심었거든요. 예. 지금 한 35년 되는데 예. 키가 너무 커서 저기 많이 열지도 않고 예. 다음에 또 하기가 힘들어 거기.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개발한 품종이 황금이라고 예. 원주에서 오래 샀는데 예. 주당 18,000원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호두를 따고 손을 이렇게 만지면 예. 뭐 빠져나옵니다. 거기. 예. 근데 그 비싸게 먹는데 여기 예. 호두는 키워가지고. 대산농은 이제 연도 따라 틀린데요. 1년생에서도 3년생까지 팔지요. 그죠? 지금 뭐 25,000원에서 35,000원? 15,000원, 25,000원, 15,000원, 25,000원, 35,000원. 3년생이 예. 근데 이제 거기 대산농원은 그 황금호두라고 합니다. 거기도 이름을. 그 예, 거기도 황금호두라고 하는데 거기는 재래종에 가깝습니다. 신령에 가깝습니다. 신령. 실력. 네, 신령에 가깝고 요즘에 이제 조생종 다수학 품종으로는 좀 논란이 있는데 그 중국에서 들어온 8518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많이 열리고 그렇죠. 조생입니까? 예, 조생이고 다수학입니다. 가서 예. 근데 그 대표는 그저 바닷물은 어떻게 공급해 옵니까? 바닷물은 이제 지금은 소량으로 예. 그냥 떠오는데요. 장기적으로 양이 많이 필요할 때는 예. 물탱크를 채우고 물탱크의 용량 비례해가지고 예. 저 탱크차로 탱크로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 바다로 옵니까? 사천 쪽에 사천이 제일 가까우니까. 인천 시로 사천에. 1년에 1년 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냥 차로 좀 말통으로 예. 한 20-30개 실어 오면은 뭐 초록에 봐봐. 맛있습니다. 1톤 저 물탱 하나 가져가서 예. 하나 받아오면 1년에 속도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제 일반 또 소금물 가지고 태워가지고 하는 건 또 다르네, 그죠? 안 되죠. 그 예. 미네랄이 다르겠네. 그게 이제 바닷물 속에는 미네랄이 뭐냐면은 우리 저 식물이나 사람이나 최적의 4%에서 5%가 미네랄로 되어 있습니다. 은, 동, 구리, 칼륨, 칼슘, 마그네슘, 망간 뭐 이런 몰디브 이 미네랄이 모자라면 식물도 예. 절대로 많이 열질 못합니다. 그리고 낙과 있죠, 낙과. 예. 호두라든가 감 같은 게 낙과가 많이 되는 경우 약을 치는 경우가 있지만은 미네랄 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그네슘 같은 거. 그래서 미네랄을 공급해 주면 되는데 바닷물이 왜 좋냐면은 토양에 우리 표피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강으로 쓸려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전 세계에 있는 산에 있는 모든 미네랄들, 특히 유기 미네랄들이 네. 이 유기 미네랄들이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서 바다에서 확 돌지 않습니까? 물이 돌지요. 돌면서 전 세계 미네랄이 바닷물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사실은 대단한 보고죠. 그래서 염도만 잘 조절해서 물을 섞어서 잘 준다고 하면은 그것만한 게 없습니다. 산삼밭에도 그 잘 섞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삼이 갖고 있는 최고의 성분이 여기 좀 전문가들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게르마늄이거든요, 사실은. 게르마늄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게르마늄하고 사포닌하고 결합이 됐을 때 산삼의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핵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게르마늄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 이제 신선초, 영지, 마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근데 게르마늄이 없는 데서 산삼을 심어서 게르마늄이 무조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물을 줘야 됩니다, 게르마늄을. 안 주고 게르마늄이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그럼 게르마늄을 주는 방법은 뭐냐면은 굉장히 비쌉니다. 게르마늄 가루 갖다가 주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주냐? 바닷물을 주면 돼요. 바닷물 속에 게르마늄이 들어있어요. 미량이지만. 예. 꾸준히 주면 그게 누적돼가지고 계속 잘 자라죠. 그리고 막 금도 있고요, 바닷물 속에는. 아시죠? 원가가 안 나와서 그렇지 금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에서. 근데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서 문제지. 근데 금, 은, 동, 칼륨 62종의 게르마늄이 바닷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면 대단히 좋죠. 경영체, 그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거 경영체를 해서 등록을 해서 그러면 그래서 그 산을 이제 어떤 뭐 개관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방법 간단하게 그 방법 그거만 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보통 산을 이제 병 따라 약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산을 설계를 합니다.
토질, 습도 다 해서 여기에 뭘 어떻게 위치별로 깔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토양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걸 설계해서 여기다 넣을 것인가.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림이 설계도가 나오죠. 펜스도 쳐야 되고 관리사도 하나 넣어야 되고 CCTV 그다음에 관수시설 하려니까 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물을 어떻게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은 작업로 설치 계획, 그다음에 임도 펜스 설치 계획, 그다음에 관리사, 그다음에 장목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다음에 삭벌을 할 거냐 아니면 간벌을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설계도가 나옵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름 제가 설계를 해 가지고 그걸 엔지니어링사 전문 산지 측량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사에 가서 의뢰를 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확정이 되면은 산림계획을 수립을 하죠. 산림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산림녹지과에 가서 산림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은 그 인가도대로 이제 전문 임업인 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원 사업에 맞춰서 그 사업 신청을 해요. 그러면 펜스서부터 싹 다 지원이 나옵니다. 자부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산양삼이나 산양삼 씨앗을 이제 공급받는다든가 나무 묘목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절차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작업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설계도대로. 그래서 작업로 내고 뭐 펜스 치고 나무 베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해야 될 게 하나,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진행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벨 때 나무를 먼저 베지 말고 하층 식생을 장비로 말입니다. 쭉 다 긁어내서 밭처럼 만들어요. 밭처럼 만듭니다. 만들고 만에 하나 호두나무를 심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만든 다음에 나무 베기 전해에 더덕을 다 뿌립니다. 더덕을 뿌리고 긁어요. 그리고 호두나무 구덩이는 다 파죠, 미리. 그리고 나무를 베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을 묵혀요. 그리고 내년에 겨울에 나무를 싹 베고 나면은 1년 묵은 더덕이 이렇게 움트고 있다가 이제 호두나무 심고 거름 쫙 뿌립니다. 그러면 막 그 거름발에 여기서 더덕이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 나무를 베고 나서는 이 하층 식생이 자라는데 2-3년 걸려요. 이쪽 곳에 나무가 금방 안 자라죠. 2-3년 걸리니까 그 사이에 더덕이 계속 감고 올라오면서 결국은 3년에서 5년 뒤에는 더덕밭이 돼서 평당 더덕이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이 나옵니다. 더덕이 뭐를 감고 하면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는 다 뽑아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1년 뒤에 이제 나무를 베서 더덕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풀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이제 이만큼 올라오겠죠. 그러다가 2년, 3년 차 되면 이제 풀이 올라오면서 풀을 감고 이제 자라죠. 그래서 더덕이 잘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 나무를 베고 더덕을 심어버리면은 풀에 쳐서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은 그렇게 나무를 베기 전에 더덕을 1년 전에 심어놓고 진행을 하면 향후에 더덕밭이 되어서 호두밭에서 더덕 캐서 거의 땅값, 기타 뭐 하는 제 비용들을 더덕 회수해서 더덕 비용으로 이제 회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참 그 좋은 호두나무를 죽이지 호두나무는 이게 잘했을 때 말입니다. 1년에 한 60에서 1m 커요. 그리고 더덕은 뭐 괜찮아요. 호두나무 주변에 안 심으니까. 더덕 대신 고사리 같은 건 어떻습니까? 고사리는 저희도 여기서 저희 집사람이 고사리를 한 1,000만 원 정도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사리는 계속 번지면서 나무의 성장을 좀 억제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고사리가 장기적으로는 좀 조금 회의적입니다. 고사리가 발암 물질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요즘 안 먹습니다. 잘 안 먹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안 팔려요. 안 팔리고, 그래서 지금 염소, 소, 고라니, 다 안 먹지 않습니까? 고사리는.
그래서 고사리 공장에서 TV에 나왔었죠. 고사리 공장에서 그 찌고 말리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얼렸다는 이유도 요즘 고사리가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고사리는 조금 고려를 해볼.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고사리 먹는다고 하니까 막 와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와 그래도 살아있고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따고 하는 거 보고 한때 그렇게 뭐 먹을 거 많은데 안 먹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 짐승이 안 먹는데 쉽게 생각했습니다. 짐승이 안 먹는데 과연 사람 먹어서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국의 고속도로 옆에 가면은 막 고사리를 수박 열는데 절대로 채취 안 합니다. 금방 한가마에 딸 수 있어도 채취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아까 저 호두는 그리고 예. 구덩이 다 파서 거기다 밑거름 넣어놓고 밑그릇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더덕 심어놓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나무를 베고 나서 심는 베고 있는 나무를 예, 심는 예. 아, 예. 다음에 이제 시업 신고를 또 하거든요. 실행 신고죠. 시업 신고를 해서 이제 하면 중공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요 작업로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해야 됩니다. 연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없어지죠. 그래서 원상 복귀 문제가 생기니까 1년에 한 번씩 꼭 연장을 해야 됩니다. 작업료는 포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작업로는 엄밀하게 포장 못하죠. 네, 포장을 못하는데 근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막 위에 썰리고 이러면 암만 위에 그냥 포장을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요? 아, 그 불법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매트 전국에 활용하고 아까 말씀 중에 산을 임야를 밭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지금 식사 후에 가실 우리 현장 같은 경우는 산에 산림 경영 계획을 세워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농업 경영체, 그러니까 그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이제 관리합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면 이게 농지가 돼요. 농지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도세 팔을 때 양도세도 이제 절세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임야를 준 농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농업 경영체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 임야를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다고. 예. 아니 농지를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임업 경영체가 따로 안 생겼습니다. 따로 생겼는데요. 그것도 이제 농지화된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농업 경영체에서도 등록할 수가 있고, 임업 경영체에도 등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는 그게 결국 농지화되는 겁니다. 농지죠. 개간허가를 꼭 받지 않아도 농지가 되는 거죠, 거의. 아, 그러면 이 산을 농업 경영체 등록을 못 하잖아요. 호두 우리 호두만 갖고는 안 돼요. 그거는 임업경영체로 가야 되는데 이제 복합 장목으로 가면은 농업경영체로 갈 수 있는 장목으로 가면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됩니다. 사과, 감 이런 것들은 되죠. 산에다가 사과, 감 하면 농업경영체로 갈 수가 있죠. 네? 감이어야 되는 거 같아요. 예. 홍시감은 안 돼요. 단가, 떫은가. 저기 뭐 우리 집 교육관이 뭐 떫은갑이라 해야 된다 하는데. 아니 그건 이모. 그러면 이제 경영체 신청하는데 쟤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죠. 요즘에 임업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은 3,000제곱미터가 되게 있겠죠. 그 다음에 임업 경영체 등록은 1,000제곱미터잖아요. 1,000제곱미터에 거의 뭐 한 100여 종을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쟁 문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면적만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 경영 계획은 일단 뭐 모든 산림은 다 경영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면적 관계없이. 저는 오늘 뭐 오신 줄 알았는데 모이시길래 아까 작업로를 내놓고 다른 제가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농가가 일을 하면은 사람들도 이미지가 돌 진짜 강자가 땡겨. 그것도 참난 거지. 걔가 우리 개가 멍청해. 좀 매달 먹었고. 짖기만 짖지 물지를 못해. 쫓기만 쫓는 거지. 그러니까 양어도 닭 한 마리를 못 잡는 성격이잖아. 그 포크레인 그 군뱅이 잡아준 그 양반. 가지고 모종이로 팔고. 여보세요. 나중에 반갑고서 안 사준다. 걷는 게 다시 요 외성종이다. 그래서 작은 게 이게 사과 얼마만 한대요? 다른 국수입니다. 일반 우리 표정보다. 이게 한 손에 까지고. 예? 한 손으로 이렇게 까지고. 이렇게 하면 까진다. 이렇게 하면. 맛은 좀. 맛은 지금보다 못 3년생이에요? 맛이, 예? 3년생이에요? 3년생이에요, 나무. 맛은 진짜 대단하네. 맛은 괜찮아요. 맛은 그래도 재래종보다는 못하고 껍질이 잘 까진다 하는 게 아, 제일력이 더 맛있기는 주먹으로 찌어도 맛은 재래종 덮을 거 없지. 가래 먹지 뭐. 맛은 재래종 덮을 거 저쪽에 좀 옮기시 먹습니다. 어릴 땐 가래 먹었잖아. 맛이 나. 이게 이제 이따가 식사 후에 우리 현장에 가면 여기 한 2만 주 심겨져 있습니다. 그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월 500, 1000만 원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걸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따가 그냥 보시죠. 10만 원씩입니다. 10만 원. 집기를 저희가 알아서 집은 이제 저희가 지어주기도 하고. 뒤에 주는 거는 저는 돈 가는 건 뒤에 내면 되고. 괜찮네. 그러니까 내 손 하나도 안. 올해 올라오더라. 바닷물로 키운 우리 저 채소를 하나씩 한번 맛을 보시겠습니까? 네. 이쪽으로 가시죠. 좀 큰 거 잡숴보세요. 예, 그런 거. 예, 예. 너무 많아요. 매워요. 맵죠? 잡숴보세요. 와, 마늘 같다. 이걸 잡숴보세요. 헬인데, 벌레가 뭐 없어요. 벌레 없어요. 바닷물로 하니까. 이것도 한번 먹어봤어요. 네. 바닷물을 그러니까 입에다 이렇게 뿌려버리니까 바닥에다 그리고 위에도 뿌립니다. 위에도 뿌려야 돼. 이거를 위에다 뿌리는 거야? 위에도 뿌리고 밑에도 이 간수로. 아까 20m 이거 여기 이제 이게 울타리용 법은 이겁니다. 울타리에다가 이렇게 토마토를 떼서 확 올라가죠. 먹어. 저도 안 먹어. 냄비 봤어. 뜯어가십시오. 예, 좀 별나잖아. 넓은 거 좀 오늘 좀 뜯어가서 좀 드시죠 뭐. 어떤 동네에 내려와서는 시금치는 가만 두고 상추만 뜯
그래 말이지. 원래 없는 거 보고. 원래 드물이거든. 맞아요. 근데 바닷물을 주니까 원래 없잖아. 물 얼마큼 먹어? 한 마리. 계란은 이거 심어 어떻게 사용하려고? 즙 내먹고 하는 거 같아요. 쌈도 싸먹고. 이게 이름 뭐렇게 했습니까? 이게 그래서 수압이 세니까 한 차례 심어. 아이고.